안정된 정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구나, 좋은 아이로 생각하는구나, 이거부터 먼저 심어 주시고요. 오늘은요, 자기만의 규칙이 있는 친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장난감이라든지 책이나 뭐 이런 게 배열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쪽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면 막 불안해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짜증 많이 내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 우리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또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조건이 먼저 안정된 정서예요. 그래서 안정된 정서를 바탕으로 좌우뇌가 균형 잡히게 이렇게 협응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두뇌가 이상적인 두뇌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안정된 정서를 바탕으로요, 다양한 학습을 하면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거에서 배우고 익힌 걸 가지고 사회성을 길러나가면서요, 생활을 하면서 생활 안에서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면서요, 자아 실현을 하고 그 안에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정된 정서나 다양한 학습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맞닥뜨렸다,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이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규칙대로 되지 않으면 어려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적당한 불안이나 걱정 같은 거는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한 요소거든요. 긍정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나 불안,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기 관리라든지 그리고 완벽을 요구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이런 거는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위기에 대처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맡은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정확하게 제대로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적당한 불안이나 두려움 뭐 이런 게 없으면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거는 필요해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적당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과하게 작동을 했을 때예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유형의 친구들은 이게 너무 과하게 작동을 한 거죠. 이게 너무 과하다 보면요, 걱정이 너무 과하다 보면 이제 불안이 되는 거죠. 이 불안이 또 너무 과하다 보면 뭐가 될까요? 강박이 돼요. 강박이 너무 과하다 보면 이제 망상장애라는 병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증으로 가는 건데요. 이 불안과 걱정, 여기까지는 좀 괜찮아요. 맨 처음에는 걱정부터 시작을 했다가요, 불안하고 뭐 이렇게 가면서 망상까지 가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걱정스럽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다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애착이라는 거, 믿음, 신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접착제 같은, 아니면 영양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망상장애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요 전 단계에서 벌써 끊어주시면 되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안이라는 건요, 사람들이 그럼 좀 덜 불안해요, 마음 좀 편안하게 먹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들을 조언이라고 해주셔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거는 감정의 문제지 논리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불안증을 갖고 있거나 강박증을 갖고 있거나 더 나아가서는 그 망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거를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네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 먼저 인정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만의 규칙을 갖고 있어요. 자기 전에는 뭐뭐뭐뭐를 해야 돼, 나는 뭐 이제 보통 아이들 엄마들이 막 시켜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만의 규칙 있는 친구가 있어요. 양말은 여기다 벗어서 이렇게 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참 좋지요, 엄마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은 뇌가 완전히 발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작업 기억력이라든지 아니면 추진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이가 조직화가 완전히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아이가 그걸 완벽하게 소화하기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툴러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는 게 이게 몸에 익숙해
익숙해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거를 너무 많이 잘한다. 이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자리에 그게 또 안 되면요. 그런 친구는 반드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요. 그걸 안 해주면 또 못 견뎌 하고요. 자, 요게 바로 이제 불안과 걱정, 여기에서 이제 강박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끊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는 아이, 어떤 아이가 책을 가져 노는데 색깔별로 이렇게 놓지 않거나 아니면 그 책의 높낮이대로 이렇게 놓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강박의 일종의 강박이거든요. 그리고 불안장애에 들어가기도 해요. 자, 요런다든지 아니면 차나 이런 거,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친구인데 그 차를 크기별로 아니면 색깔별로 자기만의 규칙이 있어요. 그거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막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그렇게 있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신호인데요. 그럼 이 친구들은 왜 자기만의 그런 규칙 안에서 갇혀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와, 쟤 정리정돈 정말 잘하네 이럴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은 여기에 들어있는 우리 아이들의 심리를 조금 아셔야 돼요. 이 친구들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상황이 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거에 대한 그런 도전하는 게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줘야 돼요. 더 나은 학습을 하기 위한 그런 걸림돌이 되거든요. 어렸을 때는 사실 다양한 경험이나 학습 누구나 별로 없잖아요. 성장하면서 점점 많이 생기는 거죠. 다양한 환경에 노출이 되고 환경에 노출되면서 공부하면서 문제를 많이 해결해 나가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이렇게 점점 이제 나중에는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일 경우에는요,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을 점점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스밭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예스밭 화법을 쓰는 게 되게 좋은데요. 먼저 아이가 웬만하면 그걸 억지로 고쳐서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요. 아, 그렇구나. 그랬어? 넌 이렇게 생각했어? 하고 예스 하고 긍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웬만하면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고 뭐가 불안한지 그 불안 요소를 좀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자랑 아니면 그 교육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애착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서 신뢰가 먼저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안 요소를 없애준 다음에 다양한 교육 환경에 노출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어머님이 오셔서 책 한 권을 갖고 와서 그 책만 계속 읽어달라 그런대요. 엄마는 다양한 환경에 노출시키고 싶은데 책 그것만 가져와서 맨날 읽어달라 그런대요.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책을 읽어주세요, 어머니. 그래, 너 이거 너무 재밌어 하는구나. 그랬어? 그러면서 이 친구는 어떤 표정이야? 너는 어땠어? 그러면서 읽어달라는 대로 다 해주세요. 자, 그런데 요 책 다 읽었지? 그럼 우리 다른 책 갖고 와보자. 그럼 싫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요거 한 번 더 읽어줄 테니까 한 번 더 읽고, 그러면 다른 거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어주고, 다른 거 하나 읽고 또 하나 해주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네가 한 번 이거 네가 해달라는 거 해줬으면 엄마가 해달라는 거 한 번 해주고, 또 한 번 해주면 네가 해달라는 거 해줄게. 이렇게 한 번 해볼까? 그러면 엄마가 이거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아이들이 웬만하면 알겠다 그러거든요. 자, 경험을 못 해본 거에서 두려움이 온다 그랬잖아요. 다양한 경험에 한번 노출시켜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재밌네? 그럼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도 아이가 흥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출시켜보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몸으로 놀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보면은 아빠가 주무시거나 그러면 아빠 주무시니까 우리 조용히 하자. 쉬, 빨리 와. 흔하게 교육시키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하셔도 훌륭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를 더 재미있고, 그러면 아이는 일단은 조용히 하라는 소리 때문에 일단은 내가 조용히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건 알지만 혼나진 않았지만 기분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이걸 놀이로 지도를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어린 아이들 경우에는 쉬, 아빠가 조용히, 아빠 주무시니까 우리가 조용히 하자. 쉬, 살금. 오, 깜짝이야. 얘는 줄 알았네. 다시 빨리 와. 살금. 오, 괜찮았어. 깜짝 놀랐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놀이식으로 하면서 잘했어.
우리 아빠 주무시게 조용히 해주자 이러면서 아이한테 아빠가 좋은 환경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네가 지금 그거에 일조를 했다라는 그런 거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하면은 아이는요 그걸 긍정적인 학습으로 또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 뜻이 좌절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경험을 하게 하고요. 새로운 환경에 접한다라는 게 두렵거나 무서운 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너무 규칙 같은 거에 얽매이거나, 이거는 다양한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앞으로 올 상황에 대해서 유추하거나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걸 어려워하고 무서워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같이 몸으로 겪어주시는 거, 또 이제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안은요 생존 경보장치라 그래요. 우리가 이런 생존 경보장치가 적절하게 이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안정된 정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구나, 좋은 아이로 생각하는구나, 이거부터 먼저 심어주시고요. 이런 애착부터 심어주시고 다양한 경험에 노출을 시키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데,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그리고 하나씩 본인도 경험을 해 나가게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문제 상황에 닥쳤을 때 올바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긍정적인 그런 경험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을 떨치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강박이나 이런 거에서는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이런 불안이나 걱정이나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정서 안정, 그리고 주변에 이런 불안한 상황, 이런 거를 좀 정돈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